자, 2021년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텐데 제 짧은 지식을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실 분을 두 분 먼저 모셨습니다. 자, 웹툰 인사이트의 이재민 에디터 그리고 웹툰이스타의 오늘 네.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웹툰이스타는 여기랑 좀 다르죠, 느낌이. 여기는 약간 뭐랄까 그 초원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뜻이지 그게? 뛰어 놀아봐. 웹툰스타는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자 풀이 있으니까 뜯어 먹어봐라. 웹툰이스타랑 저랑 좀 안 맞아요. 저번에 몇 번 나가보면서 느꼈지만 이걸 왜 정해놓고 하지? 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재민 평론가는 뭐 저희 방송에 자주 오셨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오늘님은 그때 만화 읽고 쓰다 그렇죠. 이건 할 때 한번 하고 처음인데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웹툰이스타를 들어주세요. 이게 뭐야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좀 걸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그나마 목소리밖에 어필할 게 없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보다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만화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필요해서 밑밥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두 분을 모셨고요. 자,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 이번에 이분께서 책을 내셨어요. 이숲 출판사에서 만화학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제가 그래서 직접 모시고 우리가 너무 만화가들에게만 집중돼 있다. 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만화가들의 이야기, 만화 작품에만 너무 집중돼 있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만화를 놓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 중에 정말 레전더리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만화 연구가로 활동 중이신 한상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말이 좀 짧아도 이해해 주세요. 반말하겠다고 지금. 그 요즘 반모라 그러잖아요. 반말 모드? 반말 모드. 반모 가능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이렇게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반말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교수님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저는 한상희 교수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번에 처음 뵀을 때부터 저는 되게 푸근한 분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때 포스를 느꼈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언제 뵀냐면 그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 네. 그거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인사 나누는 거는 예전에 이제 진흥원에서 뵀었는데 그때 오셨는데 그때 두 분을 그 같이 오신 분들을 멱살 잡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신명원 작가님이랑 김성진 그 감독님 그분 무슨 멱살을 모시고 같이 온 거지. 왔는데 멱살 잡고 모시고 오시네. 두 분은 딱 봐도 자다가 방금 들어서 깨고 온 분위기야. 오라 그래서 야 일로 와 이래서 같이 온 느낌으로 딱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모습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말은 안 돼요. 자, 오늘 교수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먼저 1부에서는 교수님이 교수님의 삶 이때까지 만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물어볼 거고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이거요? 네. 잘 하지 않죠?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이번에 책 나온 거 네. 만화학의 재구성 이걸 가지고 자꾸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 책 읽었어요? 모든 세 명한테 다 물어봤어. 그냥 뒤적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안 읽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야니 읽었는데 안 읽은 것 같다 막 이래. 나도 다 읽고 왔는데 이렇게 그래 지금 손을 읽는데 떼고 얼마 있습니다. 아픈데 이거 읽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자, 알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자기 소개 조금 부탁드립니다. 본인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소개를 해본 적이 없네요. 어머, 진짜. 저희 방송이 이렇게 훌륭한 방송입니다. 해본 적 없는 거를. 그러네요. 네. 저는 전 지금은 이제 인천대학교 전공을 이야기하면 다들 좀 웃는데 불어불문학과에 있어요. 네. 네, 제가 불어불문학과에서 불어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이제 문화 파트, 문화 파트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대학원 주임 교수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인문문화예술기획 연계전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인문대 학생들이 보통 인문대 뭐 불어불문과 뭐 국어국문과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뭐 문화라든가 예술에 관심이 있을 때 그럴 때 뭐 복수전공으로 바로 간다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서 자기의 어떤 적성을 찾아보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화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프랑스 문화 전반에 대해서 네, 좀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시수가 그러니까 이 문화파트 시수가 많지는 않아서 거기다가 플러스로 뭘 하고 있냐면 네.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맡는 과목이 뭐 예술의 이해 이런 과목도 있지만 반면에 뭐 지역 문화 인프라 연구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의 현장 이렇게 해서 지역 문화 인프라 연구는 제가 인천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인천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네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예술의 뭐 문화예술 기획의 현장 이런 수업은 지금 각 영역 뭐 뮤지컬이면 뮤지컬, 뭐 연극이면 연극 이런 쪽에서 어떤 기획자들이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수업들이에요. 뭔가 실제로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싶다. 아는 거 하나 뭐 보들레르라든지 뭐 하나 아는 거 얘기를 꺼내면서 저도 그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잘 모르게 괜히 헛짚었다가 교수님 스타일상이 딱 잘라서 얘기하시면 네가 뭘 알아 이런 느낌이라서 그거 무슨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러면은 지역 문화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고 또 제가 그 문화대학원 지역 문화학과로 학과명을 아예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역 문화학과 나 이제 학과장이죠. 그러니까 학과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인천 지역 안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좋은 활동가, 뭐 좋은 연구자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한 고민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 이게 뭐 인천 지역 한정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뭐 특강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인천 문화학과가 아니라 지역 문화학과라고 네네네. 이름을 붙인 건 이게 약간 새로운 학문, 새로운 분과학문으로서의 지향성을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인천이라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건 이게 만약에 학문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특수한 뭐 인천이니 뭐 부천이니 아니면 뭐 제주니 이런 게 아니라 서울이니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학문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지역문화학과라고 붙이고 실제로는 거의 다 인천에 계신 분들이 오세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책을 내셨고 그리고 만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네, 일단 그렇죠. 근데 네. 계속 남만이 뭔가 똑똑해 보이고 싶은 느낌의 프랑스 문화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사석에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만화를 좀 중점에 두고 우리가 한상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 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처음으로 만화를 봤던 그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만화를 처음 만났던. 아니요, 처음 기억은 없고요. 음. 그건 제가 기억력이 완전 후지거든요. 네. 저 역사 뭐 이런 거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네네. 그런 거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거는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작고하신 아버지가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때 집안 청소를 다 하고 나면 저희 잠깐 이제 그 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오만 청소 막 마루 청소 이렇게 마루 그다음에 뭐 마당 뭐 나무 물 주고 뭐 다 하고 그때는 다 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상으로 만화책을 빌려줬어요. 빌려주셨어요? 그때는 아직 살 때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만화책, 아버지는 무협지 이러면서 그러면 전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만화책을 보는 와. 분위기였어요. 오, 되게 게임불이네. 이거 네, 네. 완전 엘리트 네, 교육. 네. 와, 엄청난 엘리트 게다가 더 교육이었네. 훌륭하신 건 뭐냐면 만화책을 빨리 반납하자는 엄청 화를 내셨어요. 더 읽어라. 야 빨리 갖다 줘야지 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음. 그러시는 분이었죠. 되게 그 시대에 드무신 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 큰 동생은 지금도 소원이 자기 어릴 때 소원이 만화방 차리는 거였어요. 저희는 다 만화책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신 거. 네, 네, 네. 첫 번째 기억은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다가 처음 봤을 때 그 달콤함이 남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남아 있거든요. 네. 아. 무슨 만화 처음 봤어요? 저 처음 봤던 게 슬램덩크였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이 있는데 형이 이제 딱 그 슬램덩크 그때 고등학생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형이 이제 사온 그 챔프였나? 거기에 실린 것들을 잘라가지고 단행본이 아니고 그걸 모아놨었거든요. 그거 슬램 엮어서 옛날에 그런 집 많이 테이프 막 라디오 녹음하는 것처럼 스테이플러로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 옛날에 만화책 많이 오렸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때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빌려오는데 이 장면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대여점에서 그래서- 빌릴 때 잘리는 예, 게 다 그게 접니다. 예.
여러분 범죄 행위를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네. 공소시효는 지났으니까요. 네. 오늘 20년이 지났겠죠? 처음 봤던 만화. 처음 봤던 것보다 저는 약간 만화에 빠진 계기가 된 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죠. 저는 데스노트. 역시 캐릭터가 이쁘고 잘생겨야. 저 데스노트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요? 글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다 읽고 저 있어. 약간 너무 센세이션이었어요. 아니 이런 게 존재하다니 말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교수님은 그 처음 만화를 만났던 기억 이런 거 말고 기억 속에 네. 어릴 때 본 만화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 어릴 때 본 그러니까 만화요. 완전히 뭐 중고등학교 때 말고 어릴 네. 때부터 보셨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 되게 그 뭐지 벤베라 베로 이런 만화책이 있었어요. 만화가 요괴인간? 아니라 요괴인간 벤베로 베로가 우리나라 만화인 척하면서 이렇게 잡지에 실려서 이렇게 별책 부록으로 나오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럼 저희는 벤베라 그 요괴인간의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원작 만화였어요. 만화예요? 네, 오. 만화 작품이었고. 근데 아마 우리나라 것처럼 나왔으니까 역시 일본에서 그냥 해석에 들어온 거였겠죠. 그런 게 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중앙일보 세손 이렇게 별책 부록 중에 상당수가 아마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런 그리고 작품들. 그 어릴 때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로보트킹 네, 뭐 꿈꾸고 그랬잖아요. 로보트킹에서 이렇게 로보트킹을 이렇게 이 커다란 벽에다가 딱 갖다 대면은 로보트킹이 나타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뭐 저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그런 어떤 상상력을 되게 많이 어릴 때 그 자극받았던 만화를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집안 그 풍토라 그러냐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죠. 본인도 좋아하고 그럼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만화책을 보셨겠어요? 저희 집 거의 그 동네 만화방들에 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가면 주인 아저씨가 딱 주고 나 잠깐 갔다 올게 이러고 식사하고 오셨어요. 와. 네. 완전 VIP. VIP 프리패스. 브릴리언트하구만. 와 이거 진짜 약간 그 제가 겪었던 저는 나중 세대인데도 제가 겪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저는 만화방 가면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화 보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가지고. 예. 그래서 공부 잘하지 않았어요? 잘했다가 잘하면 대부분 봐주지 않나? 우리 누나들은 그래서 봐줬는데 네, 난 안 되고. 저도 그래서 막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면은 뭐 한 권씩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맨날 들었던 게 누나들은 공부라도 잘하니까 우리 누나들이 막 김진 선생님 만화책 이런 거 밑에 이렇게 숨겨놓고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누나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왜?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누나들은 누나들 라디오 켜놓고 공부를 해도 뭐라고 안 하고 만화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도 뭐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라디오만 켜놔도 꺼. 만화책 보면 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누나들은 공부라도 잘하는데 너는 이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컸는데. 아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만화책 신간 나올 때가 돼서 만화방으로 달려가던 그 마음이 막 두근두근두근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가면 분명히 나왔을 거야. 나올 때가 됐어. 막 이런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장님이 딱 들어가면 빼놨다고 딱 꺼내주시고. 새 거로 아직 사람들이 자르지 않은 버전. 그렇죠. 자르지 않은 버전. 자르지. 범인이라고 표시 안 돼 있고. 네. 부럽다. 그런 조기 교육을 제대로 유스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군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런 만화를 이제 많이 보셨다는 건데 네. 그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만화랑 관련된 일을 죄송합니다. 만화랑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네. 나를 여기로 이제 끌어당긴 만화. 그 이재민 평론가는 슬램덩크였고 오늘 작가님은 오늘 평론가님은 그 데스노트가 네. 시작인 거예요? 아니면 또 끌어당긴 건 따로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만화를 본 건 있는데 약간 끌어당긴 거는 데스노트. 아니, 저 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 보게 된 거랑 이제 끌어당긴 만화는 따로 있는데 교수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래도 캔디에서 벗어날 수 없죠. 캔디. 쇼킹했었으니까 그때는.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일단 여성 캐릭터의 특이성이었겠죠. 네.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고 뭐 이런 캐릭터가 되게 특이했었고 왜냐하면 그 전에 나왔던 만화들은 좀 이렇게 여성들이 되게 이렇게 순종적이고 약간 심파 쪽. 약간 소조만 그러니까 그 정말 소녀 만화적이었죠. 근데 이제 캔디를 보게 되면 마치 이게 약간 동시대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 그때는 좀 그런 분위기가 났으니까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긴 해요. 캔디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쥐가 안 가지고 있죠. 이사를 몇 번을 다녔는데 도대체. 다 버리셨어요? 프랑스 버전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프랑스에서 출간된 캔디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놀러 갈게요. 이게 뭐 재판된 게 아니라 당시에 나온 판본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늦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음. 한 85년, 90년쯤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그런 만화들 보면서 네. 만화 처음에는 만화가를 꿈꾸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어릴 때 제 꿈 화가였어요. 예, 예. 그래서 만화가를 꿈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왜 그 당시 그랬잖아요. 제가 큰 동생이랑 연년생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림을 나름 잘 그려가지고 상을 막 받고 막 이랬었어요. 부럽다. 네. 계속 제 얘기해서 네. 죄송한데 저희 네. 작은 누나도 그림 너무 잘 그려서 맨날 혼났어요. 너는 그림도 못 그리고. 그런 거예요. 위에 사람이 그림 잘 그리면은 네. 내가 막 그리고 있으면 와서 여기 틀렸네 이러고 가. 아니 뭐 어쨌든, 그림에 틀린 건 없지만 여하튼간에 예. 그래서 어릴 때는 꿈이 화가였는데 제가 아마 중학교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그림을 못 그리겠던 것 같아요. 왜요 갑자기? 그 이제 그 연년생이니까 남동생이랑 네. 우린 둘을 동시에 대학을 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미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야 그죠, 되니까 그죠. 그건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냥 공부해라. 뭐 공부도 공부 얼마큼 때. 하지 않니? 뭐 이랬었죠. 그래서 거의 생각을 못 했었고 네네네. 고3이 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마지막 기회로 이제 그때 갑자기 고3 때 저희 예체능계가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이거를 바꿔서 1년 동안 입시를 준비를 해서 미술대학을 가겠다라고 부모님한테 막 개겨가지고 네. 대학만 들어가면 제가 뭐 이렇게 등록금도 벌고 뭐 다 하겠다 뭐 이렇게 막 해서 때를 써가지고 뭐 1년간 입시 미술학원을 다녔다가 예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느는 거예요. 예, 이미 늦은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실기를 5%만 보는 홍대에 미술대학안에 그런 과가 생긴다 그래서 나를 위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마치 운명처럼. 예, 운명이야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였죠. 그럼 네. 들어가신 과는 홍대 어디? 예술학과. 예술학과. 거기서는 뭘 배우나요? 그게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사기다 싶은데 그때는 뭐에 혹했냐면 우린 다 대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했죠. 예전에. 대학 교수로 살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 되게 노력하는데 어제 그때는 이랬던 거예요. 자, 이과는 일단 이론과 실기를 다 할 수 있어. 첫 번째 메리트. 두 번째 실기도 다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그 과가 뭐 홍대 실기과가 10개 과가 있거든요. 그때는 9개였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양화, 서양화, 조소 뭐 여기서부터 그것도 이상하죠. 이거 이약하면 자 써봐 이거. 입학만 하면 전공이 따박따박. 예술 그러니까 뭐 이론과 실기를 다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혹해가지고 되게 멋지다 이러고 들어갔던 거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한 학기에 하나씩 해보는 거였어요. 맛배기. 맛배기로 이제. 예.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론가를 키우는 거니까 평론가를 키우는 기획가 평론가를 키우는 거니까 미학자 이런 거니까. 예, 그냥 맛을 봐라라는 거였는데 이게 화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사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도 디자인 네. 학부를 나왔는데 이런 것처럼 저도 1학년 때 계속 그런 걸 다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 사기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맛배기죠. 그것도 똑같이 맛배기로 배우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 분야 연결해서 일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거는 그래서 이제 되게 막 분노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독한 걸 수도 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기를 여러 개 해보는 이론가를 그러니까 실기를 이해하는 이론가를 키우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아마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오독을 했을 것 같고 안 들리죠 그거는. 네, 모르지. 그렇죠. 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 거예요. 그거에 맞는데 지금. 아니 커리큘럼을 보니까 내 건데라고 생각이 들지. 그래가지고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 회학과 애들이나 이런 애들을 그 작업실을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 쇼킹해가지고요. 왜요? 뭐 세상에 이렇게 잘 그리는 애들이 있지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정식으로 입시 미술을 배우지를 못해서 사실은 되게 입시 미술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 미술학원에서 그냥 입시를 가르쳤을 뿐이고 전문 입시 학원 아니었던 거예요. 잘 몰랐었으니까. 근데 이제 홍대 가서 딱 그 출신을 딱 보는데 이건 어떻게 내가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여기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단칼에 화가의 꿈을 접고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저 이게 또 배웠으니까 눈은 생겼잖아요. 네, 난 도저히 저렇게 못 그린다 이러면서 이제 이론의 길로 들어섰죠. 그럼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시고 네, 하시고 나서 저희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게 파리 1대학 네, 미학 예술학과에서 네, 파리로 이제 유학을 가신 거죠. 요즘 그렇죠, 말로 그렇죠. 하면. 네. 근데 그때 당시로 그때 말도 생각해보면 유학 아니에요? 응? 그때 말로도 유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나를 요새 말로 이야기죠. 유학이라고 제가 뭐라고 하지. 했죠? 요새 말로 유학이라고 한다고 하시길. 약을 먹고 그때 와서 외유, 그때 외유라고 합시다. 아, 왜요? 아, 네네네. 근데 유학을 가시게 됐는데 이거를 결정하게 된 계기와 아,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음. 그 당시는 되게 큰 용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일단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딴 내 동기들보다 좀 늦게 이제 사회 진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인사동 사간동이나 인사동에서 한 1년 반, 한 2년 동안 이제 큐레이터 생활을 합니다. 아, 홍대를 졸업하고 예, 예.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큐레이터 생활을 하셨다는 예, 거죠. 예, 예. 대학원 대학원 유학 갔다가. 가기 전에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갔다가 졸업하고 네. 홍대 대학원을 가셨다가 음.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네.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때 또 심지어 제가 그 사이에 결혼하고 임신 중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10개월쯤 되니까 그 당시에 풍토가 그랬지만 나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는 어떻게 배불뚝이가 큐레이터냐 이러면서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횡행하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되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른 쪽으로는 제가 그 글을 되게 그러니까 평론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시평이나 이런 걸 되게 쓰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미술 평론인 그렇죠. 거죠. 예. 기회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때 벌써 저보다 한 뭐 2, 3년 일찍 나간 친구들은 꽤 좋은 글을 많이 내고 있었고 예.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그 쓰려고 해도 쓸 지면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때 가나트에서 지금 가나트가 있나? 가나트에서 만화로 글을 좀 써달라고 너 만화 되게 잘 뭐 좋아한다며 이러면서 그 청탁이 들어오고 또 좀 있다가 거기 쓰다 보니까 또 그때 페미니즘 저널 이프라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만화로 좀 써. 그래서 뭐지? 여기는 나한테 글 쓰라 그러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그때도 계속 만화 가지고 뭔가 활동하셨던 건가요?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애호가였을 뿐이고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술 학도인데 만화를 좀 많이 좋아하는 졸업생 이렇게 봤겠네요. 그때는 아마 만화에 대한 소구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만화에 그러니까 만화 비평을 좀 이렇게 지면에서 좀 실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신춘문예 있고 그럴 때. 신주 약간 생기기 전이었던 것 그게 같아요. 90년대인가요? 제가 그게 96년도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예. 그럴만하다. 그래 이제 뭐 서서히 만화학과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네. 막 요럴 때 뭐 시카프 만들기 시작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미술계 안에 있었으니까 뭐 바깥에 만화계에서 이제 그런 건 잘 몰랐었고 글을 쓰라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미술 쪽에서는 별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사실 뭐 역량이 안 되는 거겠지 뭐 안 됐던 거겠지 뭐 그때는 하여튼 근데 만화 쪽에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 산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생각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 같이 그러면 애를 데리고 애가 있으니까 둘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당시는 한국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가려면 너무 어려웠어요.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나온 과를 들어가려면 거의 선배들이 줄 서 있었거든요. 순서를 그러니까 1년에 한 명 뽑고 막 이럴 때라서 더더욱 부부가 제가 같은 과 출신이라 부부가 같이 한 과에 들어간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일단 공부는 해야 되겠고 애도 키워야 되겠고 근데 뭐 갈 데는 없고 근데 그때는 루머가 막 돌아가지고 프랑스에 가면 한 3년이면 박사한다더라. 그리고 애는 다 타가소에 다 키워준다더라. 저런 학비도 라는 받아야 그런 정말 정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과감하게 저지른 거죠. 일단 집부터 빼고 전세집부터 확 빼고 직장 간두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내가 계속 미술 쪽으로 박사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바꿀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좀 싫더라고요. 미술 쪽을 하는 게 또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본 게 되게 마음에 안 들기도 좀 했었고 맞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술이랍시고 잘난 척 하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이재민 평론가 맨날 저한테 하는 소리인데 잘난 척하지 말라고. 본인이 예술이신가? 모든 예술가는 그런 뽕이 있죠. 네. 없을 수는 없잖아. 저는 예술가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게 아니라 근데 그것과 이 개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되게 다른 거예요. 카르텔 같은 걸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되게 재밌는 기획을 하나 해가지고 그 그림 다 팔았어요. 싹 다. 네. 꽤 인기 좋은 프로그램 그 전시 기획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화랑 주인이 또 똑같은 거 그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건. 그럼 난 당연히 뭐 말이 되는 팔았으면 소리들. 땡이지 이랬는데 또 그려오더라고. 작가들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되게 뭐 또 제가 되게 젊었었을 때니까요. 그게 되게 너무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에잇 여기도 뭐 저게 무슨 예술이야 뭐 이런 괜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무슨 예술입니까? 그건 예술이 아니지. 팔았으면 땡이지. 지금은 또 분위기가 약간 다르긴 하네요. 예. 아니 뭐 그래서 지금 내 시간 한참 지나 생각해 보면 그냥 팝아트라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건 되게 단면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음. 내가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어쨌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이제 생겨서 그러면 안 좋은 이상한 소문을 유학 가면은 다 해결된다더라. 프랑스는 꿈과 희망의 나라다. 뭐 마법의 그때 또 한창 프랑스 사상이 유행할 네, 때니까 그치. 네 되게 육파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그렇죠. 어떻게 되었나. 약간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잠깐 쉬고 와서 이제 네. 유학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만화학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내신 한상준 교수님 모시고 웹툰 인사이트의 이재민 에디터 그리고 웹툰 인사이트의 오늘님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유학 전까지 이제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됐어요. 파리 네. 대학으로. 근데 가셔서 만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돌파구를 다른 거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했다라는 것까지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만화랑 연결됐는지와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랑스 만화의 위상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만화로 연결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트라든가 이프라든가 이런 데서 원고 청탁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여기는 할 일이 있겠구나. 만화판이 네, 만화계에서 뭔가 연구하고 뭐 글 쓰고 할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네, 그 당시에 프랑스가 뭔가 만화 연구에 선구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60년대부터 만화 연구가 시작됐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도 예를 들어 만화에 대해 조금 글을 쓰긴 했죠. 룰랑바르트. 네. 네.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바르트 제자였으니까. 잠시만요. 그 두 분 다 둘이서 척척하지만 바르트가 누군지는 알려줘야 될 거예요. 룰랑바르트라고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네.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구나. 예. 되게 문화 연구 되게 많이 하신 분. 많은 문화 연구 많이 한 사람. 네,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학자인가요? 뭐 미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학자이자 미학자. 사회 이론가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많이 분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기호학자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프랑스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었고. 그렇죠. 예, 연구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이거를 내가 어디에 가서 공부하지 싶어서 자료를 막 뒤졌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건 박사 논문이 꽤 많더라고요. 그때 이미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여기 무슨 박사 논문이 이렇게 많아? 이러고 이제 봤는데 분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나온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과 그러니까 만화 학과는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과에서 만화에 대한 논문이 나와 있어서 음.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어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읽으셨던 논문 퀄리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화를 잘 모르는데 만화에 대해서 쓴 건지 아니면 만화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다른 미학자들, 다른 예술 분야인 사람들이 쓴 건지 그거 좀 궁금한데. 처음에는 못 읽었죠. 제목만 그치. 보는 거죠. 나중에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는요. 봤을 때. 나중에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그러니까 철학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특정 만화 작품에서 시간을 특정 작품에서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 탐구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만화적인 연구는 아니죠. 만화 이론 연구는 아닌데. 네, 아니고 그러니까 만화에서 그러니까 이 철학을 읽어내는 방식인 거죠. 만화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개념. 그렇죠. 예. 그 예를 들어 뭐 사회학과라고 치면 뭐 1980년대 그러니까 뭐 특히 많은 게 뭐 68혁명 같은 사상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거고. 예. 그래서 만화 그러니까 만화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80년대 때 나타나요. 80년대. 예. 80년대 이미 그 세리지 그 저게 있는데 세리지에서 다 같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만화만의 어떤 특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만화 하다 보면 지겹게 듣는 만화는 제9의 예술이다. 그것도 그거. 프랑스에서 나온 네, 라카생이 쓴 거죠. 네네네. 예. 근데 그 사람도 약간 수필가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 만화는 제9 예술인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말 되게 싫어요. 예. 근데 어쨌든 슬로건들은 되게 예쁘니까 그죠. 많이 갖다 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예술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형식, 표현 형식으로서의 만화라는 의미라면 뭐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화는 확실히 만화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하는데 없었던 거다라는 차원에서 뭐 제9의 어떤 어떤 표현 형식이라는 차원에서의 예술이라고 하면 그건 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는 그 당시 느낌으로 봐서 그래도 만화를 가지고 연구돼 있는 논문도 좀 있고 네. 교수님이 가셨을 때는 90년대 중반 후반 이제 IMF 네, 이때니까 그럼 이미 거기는 논문 연구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네. 근데 가서 그럼 어떤 걸 공부하신 건지 만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프랑스 이제 여러 군데다가 그 서류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또 심지어 박사 준비 과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박사 과정이 없어요. 포닥이 아니라 그 프리닥인 건가요? 프리닥이 있어요. 프리닥 과정에서 논문을 써야지만 통과가 돼서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와. 예. 그러니까 되게 빡빡한 거죠. 과거 시험처럼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걸 하나도 몰랐던 서세인가, 거지. 독일이 박사가 어렵다고 들었고 프랑스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8대학 철학과에도 지원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지원을 했다가 의아시오에스에도 지원해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다 서류를 넣어서 수업을 들어보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파리 1대학에 제 이제 나중에 지도 교수님 되시는 그분이 60년, 70년대부터 이제 만화 연구를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프랑스도 서점이 있고 당연히 아이 왜 이러세요? 프랑스에 서점이 있다니. 거기도 이제 만화를 판매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프랑스에는 우리처럼 만화방 개념 이런 것들이 있는지와 예. 그리고 거기서 딱 처음 갔을 때 그 시절에 만화가 받고 있는 대접이랄까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딱 갔을 때 일단 제가 처음에 되게 놀란 것은 책이 럭셔리하다라는 거 있죠. 뭐 보면 손이 딱 느끼잖아요. 하드커버에 되게 일단 비싸고.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만화 나올 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얇은 페이지로 나왔다가 다른 세계로 이제 수출될 때 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예, 하드커버가 기본 베이스예요. 예.
하드커버 기본 베이스고 오히려 그러니까 48페이지 하드커버 A4 사이즈 있잖아요. 네. 예, 하드커버의 48페이지 정도 아주 기본적인 사이즈 그 포맷이고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묶어가지고 해외 수출하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끼리 뭐 우리 식으로 치면 럭셔리 버전으로 이렇게 네. 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그 48페이지면 우리나라 왜 그 전래동화 그 전집 같이 되어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책들이 연속으로 묶어서 나오는 거예요, 시리즈로. 실이 그렇죠. 이게 좀 크죠. 이렇게. 네, A4 용지보다 좀 더 크다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일단은 그런 만화 코너가 모든 구립 도서관에 다 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나라는 네. 지금도 도서관에서 만화 잘 안 받아주는데. 맞아요. 네. 어디 도서 구립 이제 그래픽 노블 안 받는다던데? 맞아, 저도 그 뉴스 봤어요. 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화책 때 일단 도서관에 있다라는 건 되게 놀랐었고 만화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물론 놀랐죠. 네. 만화방이 없어요? 없어요. 대여점. 그럼 다 사서 보는 사서 거예요? 보거나 도서관. 사서 보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이 만화책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언어가 다르라서. 물론 첫 번째 불을 아직 그렇게 잘 못하니까 이것도 있는데 두 번째로 설사 불을 좀 안다 손 치더라도 밀도가 너무 달라서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그렇지. 한 페이지에 글이 컷이 엄청 엄청 많은. 많고. 글도 많고 연출도 너무나 빡빡해서 이걸 읽는 속도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화를 보는,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내가 만화를 보는 습관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만화를 보는 습관이 180도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 한 손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엎혀가지고 글 까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연출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빡빡해요 연출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친구한테 만화책 좀 빌려주면 안 돼? 너 다 봤으면 너 한 일주일 전에 샀잖아. 그러니까 나 좀 잠깐 보자 이러면은 나 아직 안 봤어. 48페이지짜리인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러면 나 하루에 한 편씩 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랑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뭘 보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서사 따라서 빨리 보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데. 그게 달라요. 우리는 이야기만 보잖아요. 서사가 아니라 이야기만 이렇게 추출하는데 보면서 네. 걔네들은 연출을 다 봐요. 좋다. 칸을 봐요. 다. 칸을 하나하나씩 다 봐줘요. 그럼 뭔가 거기서는 만화가 약간 스낵컬처보다는 예술의 일종. 그래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술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습관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작이 되고 예,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작가가 일단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보고 독자들이 그렇게 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작가도 그렇게 그리는 거죠. 예. 그래서 48페이지지만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린 300페이지라도 뭐 맘만 먹어 10분 안에 보잖아요. 근데 후루룩 볼 수 있는데 여기도 후루룩 잘 못 봐요. 그래서 초반에 아마 우리나라의 그 프랑스 만화가 소개됐을 때 다 실패했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밀도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했을 거다. 예. 만화라고 해서 들었더니 만화가 아니네가 되는 거죠. 한국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느리고 네. 일단 서사도 너무 느린 것 같고 막 너무 무겁고 속도도 뭐 우리 성격 안 맞는 거지.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죠. 문화적 베이스 차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보다는 회화에 좀 더 제 느낌으로는 회화 작품에 조금 더 가까워요.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회화에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식의 만화에 비교해 보자라면, 그러니까 만화 형식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연출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이 독자의 눈이 한 칸에 가둬두는 갇히는 이게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회화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칸이랑 칸 사이가 되게 가까운 게 아니라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그 책 한 하나가 갤러리처럼 되어 있는 그렇게 볼 연작처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보는 습관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출판사 쪽에서 제일 이쪽 이 아시아권 만화에 대해서 되게 처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칸을 튀어나오는 연출이었어요. 칸 뚫고 나오고 주먹 나오고 그런 거를 이렇게 용납할 수가 없는. 이건 안 된다. 이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독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풍선도 안 넘어가나요? 잘 안 넘어가요. 네. 와,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요즘 좀 제가 떠나온 지가 이미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시아 만화가 굉장히 많이 넘어가면서 그런 게 생기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프랑스에서, 이거 최근도 아니고 한 5, 6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조금씩 유행하고 있는 게 일본풍으로 그린, 그러니까 페이지 넘기는 것도 일본식으로 넘기고, 근데 그거를 프랑스 작가들이 그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본 나루토랑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는 세대들이 커서 만화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데 그게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되게 이상해요. 궁금하다. 프랑스 만화도 아니고 일본 만화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비교하는 작가들이 쪽이 약간. 예. 근데 다들 그렇게 그런 말은 상호작용을 되게 이제 많아지. 사부리나도 보면서 그런 느낌 많이 음. 받았었는데, 음. 그러니까는 이미 모든 문화 소비 패턴이 엄청 빨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느리게 보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일본 만화보다 그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좀 뭐 바뀌기도 하고 또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음. 근데 여전히 그렇게 클래식한 작가나 작품들도 존재하고 예. 그래서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순정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프랑스의 남자들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 내가 니네는 왜 보냐? 이렇게 물어보면 볼 수도 있지. 남자들한테 니네는 어떤 점에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성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 수 있잖아. 네. 라고 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자를 이해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의 심리를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전혀 식으로도 다르지 접근을. 않나요? 그 친구들 연애는 했답니까? 모르죠.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전혀 다른데 순정 만화에 나오는. 네, 뭐 나름 신선한 접근이네요. 물론 뭐 본인들의 착각일 수도 있죠. 예. 아, 그랬었구나. 아, 걔네들이 다 모쏠이었나 그러면? 그건 모르겠네. 어쨌든.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화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가서 이제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느꼈던 프랑스 생활, 그 당시에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아이를 데려갔잖아요. 아기를 아기지 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걔가 10개월 때 제가 데려갔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죠. 10개월이면? 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타가소를 못 잡아서 한 1년은 되고 그리고 또 IMF 터졌잖아요. 어쨌건 저희가 생각한 예산이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돈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불어도 사실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거의 독학하고 뭐 이런 컴플렉스도 좀 있고, 예. 그래서 거의 뭐 집 도서관, 학교, 주말에는 뭐 아이를 이제 케어하는 거, 저녁에 뭐 애가 아무리 뭐 오래 맡겨도 6시면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프랑스 생활이라고 하면 잘 생활하는 건 별로 없고, 예. 지금 오래돼서 까먹은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주변에 공원이 많아서 되게 좋았다라든가, 또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랬다라는 점이라든가, 물론 그 중에서도 인종차별주의자도 꽤 있었다라든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래도 프랑스가 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긴 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든가. 근데 이제 특히 만화 파트에서는 너무너무 부러운 게 많아가지고요. 어떤 거요? 일단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게 얄미워가지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뭐냐면, 자, 니네는 뭐 이게 왜 이 만화판이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있잖아, 우리는 4가지가 다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해요. 4가지? 예, 뭐 작가, 그 다음에 출판사, 그 유통, 그 독자, 여기가 다 이 4가지가 아주 원활하게 다 돌아간다. 각자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것이 어쨌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원활하다는 게 어떤 의미로 원활하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그것이 약간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을 하거나 또는 이런 토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만약에 무슨 이슈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각 단위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어쨌건 그것을 뭐 압도적으로 힘이 센 단위가 이렇게 뭐 깔아뭉갠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어쨌든 계속 토론하고 방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었어요.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압도적으로 힘이 센 곳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앙골렘 페스티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정말 그 출판사 부스들이 거의 다 내려오거든요. 네. 거의 다 전국에 있는 내려요. 전국의 출판사들이 거의 다 와요. 만화 출판사들이죠. 그렇죠. 다들. 예.
찌질한데 그 뭐 괜히 뭐 게임을 다 빼고 그냥 만화만 음. 만화 출판사들만 오는데 그러면 얘네 같다 뭐 예를 들면 거대 출판사는 거대 출판사들끼리 뭐 독립은 독립끼리 아니면 진짜 이게 아주 이렇게 뭐 허약한 데는 허약한 데끼리 아직까지 그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스탠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쨌건 작가들이 와서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불러들이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책을 사면 작가 사인본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때 와서 책을 사면 작가가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작가 실제로 보고. 네, 그리고 그냥 사인도 아니에요. 얘네 거의 그림을 한 장 그려주거든요. 오, 와. 네. 그러니까 가고 이왕이면 싶을 만하다.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어차피 내가 이 작가 책을 사고 싶은데 이왕이면 축제 때 가서 그 책 그 사인본을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메리트거든요. 그 축제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작가들한테 자 우리가 책을 팔아야 되니 당신들 오시오. 안 갈 텐데. 그렇죠. 근데 가잖아요. 네. 왜?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 뭐지? 돈을 주나? 그러니까. 뭐지? 뭐 이런 건 어쨌건 그런 관계가 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들이 압도적으로 힘이 세면 알아서 해. 뭐 내가 꼭 가야 되냐 힘들게. 도장 파줄게. 3박 4일 동안 사인하고 앉아 있는 게 쉽냐? 안 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건 네. 가서 이걸 하는 거죠. 물론 이 캘린더를 다 줘서 뭐 3박 4일 내내 있지는 않겠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의 협력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공생이 가능하게끔 한 어떤 뭐 서로의 희생, 뭐 이해도,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는가. 작가들이 홍보랑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독자들과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 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판의 구성원이라는 걸 그치. 좀 같이 좀 더. 네. 작품 만들어주면 땡이잖아. 작품 난 만들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아니고. 독자랑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해- 축제에 참가하는 게 뭔가 작가한테도 큰 의미가 있거나 그런 솔직히 3박 4일 사인만 하고 있으라 이러면 그림 그리면서 사인 해봤어요? 건가요?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힘들겠죠.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앙골렘이 워낙 이제 유명해지고 커졌으니까 네. 내가 작가 내가 덕질하는 사람도 거기에 와서 사인을 하고 있으면 가고 싶은 요인이 될 것 같긴 해요. 작가들한테도.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하고 어쨌건 각종 이슈에 대해서도 다들 발언을 하니까 작가들도 그렇고 뭐 예. 거긴 되게 참여져 있구나. 전반적으로 문화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거 되게 유명한 그 뭐지 짤방 있잖아요. 길이 구불구불 있는데 독일은 그냥 길을 뚫고 직진하는데 프랑스는 더 크게 돌아간다고. 이게 이제 나쁘게 보면 그런 건데 이게 안에서 살아있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말을 하고 쟤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것뿐이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고 있어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이나 성미에 그러니까 맞지 않지. 실제로 프랑스에서 만화 진흥 계획 만들어지고 네. 처음에 CIBDI 모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거의 10년, 15년 정도 걸렸어요. 예. 그걸 근데 기다려주는 문화 풍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큰일 날 텐데. 15년이 아니 그 이게 예를 들어서 그 CI 처음에 그 뭐지 만화 이미지 센터, 그러니까 국립 만화 이미지 센터가 만들었을 때 그게 미테랑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뭐 20년 기본이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20년짜리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 맨날 하잖아요. 2040 이런 네. 거. 그럼 이제 엄청나게 큰 몇 조 원짜리 사업이다 이런 거 할 때 막 몇십 년짜리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15년, 20년이 걸린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면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겠죠. 약간 확실히 문화가 다른 것 같긴 해요. 혹시 프랑스를 가야 되나? 뭐 그럴 필요까지. 네. 불어는 좀 하시고. 몰라요. 박사 따실 때 그 프리닥에서도 논문을 써야 된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박사 학위 논문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때 어떤 걸로 가지고 쓰셨는지 궁금해요. 아 그때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전 과정에서는 만화에서의 공간의 문제 뭐 이런 걸 썼던 것 같고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여성 만화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예. 프랑스의 여성 만화. 아니요, 우리나라의 여성 만화 그런 걸 그걸 프랑스에서도 받아주죠. 예. 내가 하겠다 이러면 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설명을 잘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한국. 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뒤에 이제? 그 뒤에요? 네. 뭐 다 그러지 않나요? 2007년도에 제가 귀국을 했으니까. 오래 있으셨네요. 그러게요. 저 3년이면 될 줄 알고.
사실은 이걸 물어보려고 갔는데. 제가 한 건데. 갔는데 9년을 있었죠. 음. 예, 9년을 거의 꽉 채운 것 같아요. 1년 처음에 어학을 하려고 했으나 어학을 못했고 애만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박사 준비 과정 들어가서 그것도 프랑스 애들이 1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능력이 떨어지니까 2년 하고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예, 언어가 좀 많이 딸리고 근데 계속 힘들었었어요 언어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쭉 쓰는 거죠. 그러면 3년 그러니까 7년 안 쓴 것 같아. 한 6년 쓴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러면 박사 학위를 거기서 받고 나서 네. 거기서 뭘 취업해서 활동하실 생각은 안 하고 바로 귀국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게 우리는 어쨌건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어를 잘 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이 불어를 그렇게 원활하게 못 쓰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되게 또 제가 원래 불문과 출신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려면 정말 그 언어만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되게 취약한 상태로 가서 그 다음에 거의 뭐 학원을 못 다니고 혼자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어학 공부를 못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컸었죠. 그런데도 박사과정 끝내신 거면 너무 대단하신데요. 거의 뭐 그렇게 훌륭한 논문을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겨우 통과 그냥 갈아 넣어 귀찮다가 아니었을까? 고마해라 이제 뭐. 네. 이거 약간 네. 그 얼마 전에 옥스퍼드에서 수학 교수 하시는 김민영 교수님인가가 누구나 스포자다. 근데 어디서 그만두냐가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러네요. 옥스퍼드에 수학 가르치시는 분이 저도 스포자예요라고 말하는 느낌.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 언어가 극복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글 쓴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글을 일단 못 쓰고 그게 되게 컴플렉스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수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프랑스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하지만 교수 사회는 절대 외국인에게 열려 있지 않다라고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능력도 안 됐지만 뭐 솔직한 걸 수도 있고. 능력도 안 됐지만 어차피 뭐 그리고 취업은요? 그럼 그냥 취업 뭐 만화 관련된 다른 일로 취업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알바 같은 건 뜰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신분 자체가 학생 비자 같은 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1년마다 체류증을 갱신해야 됐었고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행 갈 때 파리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사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모든 대도시가 그런 것처럼 되게 각박하기도 하고 비싸고 뭐 어쨌건 그래서 뭐 파리에서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름에는 팥빙수 먹고 싶고 여름에 먹고 싶고 겨울엔 호떡을 먹고 싶다 이런 거 같죠. 파리도 그거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마다의 집값 차이라든지 엄청 그렇죠. 심하죠. 심하기도 하고 지금은 굉장히 비싸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있을 때 나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뭐 이렇게 빡빡한 삶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오시고 나서 처음 했던 활동이 만화 쪽으로 어떤 건지. 처음에 했던 활동이 중간에 맞다. 그 앙골렘 한국만화 특별전 2003년도에 2003년에 프랑스 앙골렘 축제에서 했었어요. 음. 그때 제가 현지 코디를 했었거든요. 와.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계시던 분들이랑 좀 알게 됐죠 많이. 그럼 뭐. 그때 코디를 맡게 되신 건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그 맡게 된 거요. 어떻게 됐더라? 연락이 왔었어요. 그 프랑스에 현지 코디가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나 이렇게 박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불문학과 박사님이신데 너무나 아카데미에 가셔서 일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현장을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김성진 선생님도 처음 만났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화로 연구를 하고 있다더라 라는 게 그게 아무래도 그렇다. 아무래도 그 부천을 통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네. 부천에 글 쓰고 있었거든요. 네. 만화교장각 네, 만화교장 같은데 그래서 아마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앙골렘 관련된 책도 한 권 내시지 않으셨어요? 예, 갔다 와서. 그게 제가 4년 동안 너무 앙골렘 소개를 그러니까 알바를 너무 많이 떼어가지고요. 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역시 너무 지겨워서 이거 한 권 좀 읽고 오시라라고 됐던 것 같아요. 갔다 와서. 갔다 와서 그러면 처음 활동했던 게 그 책 내는 거였나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활동 때문에 아마 시카프라든가 이런 데서 뭐 전시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앙골렘 책도 내고 뭐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박사학위를 하고 들어왔으니까 제일 처음에 신경을 썼던 건 강의를 하러 나가는 거였죠. 네, 그래서 아마 처음 강의 나간 데가 상명대, 네, 그다음에 인하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상명대는 만화 쪽으로. 네, 만화 이론이었고 그때 만화과 있으니까 네네네. 편하네. 예. 상명대 만화과 최고의 아웃풋은 장범준입니다. 왜 이러셔? 나도 상명대 갈 뻔했는데. 왜 저기 최규석 작가도 있는데? 그렇죠. 만화로는 그렇죠. 어. 하지만 이제 재산의 규모로. 알게 뭐야 딴 쪽은 몰라요 잘. 그랬었구나. 그러면 오셔서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활동하시는데. 그럼요. 어려웠죠. 이 얘기 이제 나중에 좀 물어보려고 했었던 건데 이 질문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죠. 그 한국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안 살아봤는데 이상하게 만화계가 작가와 작가 아닌 사람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뭐 이게 다 작가 아니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라고 작가가 묻고 있네요. 처음에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바로코도 뭔가 준비 안 되는데 그냥 빨리 내버린 거예요. 제가 봐도 본인은 어쨌건 작업도 하시잖아요. 그래도.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저는 그 600페이지짜리 한 권을 내려 그랬어요. 진짜 그래핀도굴 쳤는데 안 끼워주는 거야. 작가가 아니니까 계속 뭔가 그러니까 막 겉으로 막 티는 안 내요. 겉으로 막 뭐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이너 서클 안에 못 들어간다는 느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갈라치긴 아닌데 이게 뭔가 테두리가 다르게 이렇게 분류된다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빨리 내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는데 딱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실 때 뭐 교수님으로서 이제 수업하시는 것도 수업하시는 거지만 당연히 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른 이제 만화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 때보다 더 그런 게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보다 더 심했으려나? 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예전 세대를 보는 거니까 예전이 더 심했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인데 네. 왔을 때 처음에 느꼈었던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작가인 사람, 작가 아닌 사람에 대한. 근데 네. 어느 시장 구조나 어느 만화가 아니고 영화도 그렇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아까 뭐 작가, 출판사, 유통, 독자가 이렇게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잘 굴러가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미디어 역할을 해줘야 될 평론가 분들도 계시고 이게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슬픈 감정을 그런 것 때문에 느낀 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잘 아시는 아까 얘기 나왔던 그분도 그 며칠 전에 거기 가서 만났을 때도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 딱 첫 마디가 작가님은 작가셔서 편할 거예요. 이런 뭐 큐레이팅하고 프로젝트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있었겠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까먹었고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약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이렇게 여러 번 뒤고 뭐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약간 될 대로 되라라든가 약간 뭐지 얇게 뭐야 약간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은데 분명히 존재했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약간 다른 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맨날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라든가 뭐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뭐 출판사가 맨날 사기를 쳤다. 뭐 부수 속였다.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쭉 보고 나면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 있었을 때 이론하는 사람들이나 평론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을 했는가는 좀 고민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화계에서 이슈가 생겼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웹툰 작가들의 노동 환경이 너무 이렇게 빡센 거 아니냐.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과연 소리 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존중을 별로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만화계 전체에 되게 중요한 이슈야라고 하면 어쨌건 이렇게 달라붙어서 뭐 서로 조금 더 아는 내려고 좀 해보고 목소리도 밖으로 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성명서들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이익에 관련된 것이니까 단체 이익에 관련된 것이지 어떤 만화계 전반에서 이거는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한다라거나 이런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뭐 한편 섭섭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또 역할이나 기능 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서로 쌓여 있는 거구나. 서로 생각.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작가들 그리고 제가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예술대학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미대 안에서 혼자 우리 과만 이론하는 과 있잖아요. 10개 과가 실기과인데 한 과만 이론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단과대학 안에서 거의 구박이 장렬이었어요. 똑같이 이야기해볼까 이런 거죠. 야, 니네가 창자의 고통에 대해서 뭘 안다고 글을 쓰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이 논리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섹션이 어디 있는지 간에.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이 장 자체가 성숙하면 그게 좀 낮아져요. 왜냐하면 이 이론이나 비평하는 사람들은 어쨌건 그거를 계속 배우잖아요. 야, 니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2차 생산자야 우리는. 우린 2차 생산자고 1차 생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1차 생산자에 대한 존중은 정말 필요한 거야. 이런 건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식화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창작자군은 이런 어떤 제2 생산자들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필요성을 좀 인지할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럼 좀 나아지겠죠. 근데 그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는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네. 근데 단기간에 될 문제도 아니고 엄청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한 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평론이나 이런 쪽이 뭔가 창작을 못하니까 이렇게 평론으로 간다라는 그래요? 인식이 그런 거 있는 아니야? 기타 아. 못 치니까 베이스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음악을 국문과인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네. 네, 하는 얘기 중에 시를 못 쓰면 소설을 쓰고 소설을 못 쓰면 평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재미있는 해석인데? 왠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기도 이걸 하는 하고 것은 싶은데 못하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식의 인식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난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그림을 못 그리니까 뭔가 좀 그림에 관련된 일이라도 하고 싶어. 저도 사실 이런 비슷한 게 있죠. 생각이에요. 네. 근데 그게 거짓은 아니죠. 그리고 근데 그게 어떤 그런 건 사실,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려서 연구를 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 자체가 무의미한 건 또 그렇죠. 아닌 거라서 네. 그냥 이런 못 그리는 사실이지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저는 작가를 꿈꾼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어. 작가를 꿈꿨던 거는 소설가를 해보고 싶다. 똑같아. 소설가도 작가야.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말고 만화가를 그림을- 꿈꿔본 적 없다. 그림을 그리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시나리오 생각을- 작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그치. 있겠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막 중학교 1학년 요때 좀 했다가 와, 작가 너무 힘들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앉아서 글 쓰는 게 그때는 손으로 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멋인 줄 알았지.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화 쪽에 가서 글을 쓰다가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작가 할 생각은 없어요. 작가해요. 작품 만들어요. 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내가 작품 못 만들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게 있구나. 되게. 그러니까 만화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직접 작품을 만들지. 그리고 이제 좀 고깝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작품 하시지.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작가 입장에서 작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배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르치는 것도 그러니까 뭐 누군가 나한테 조금만 가르치려고 들어. 근데 그 가르침 나한테 뭔가 이익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면 바로 이게 고개 쳐드는 이런 반항 기질이 있어서 한국은. 근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만화를 창작을 해서 세상 밖에 내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아해야 되거든. 원래는 이게 하나의 프리즘이 돼서 이제 다양한 빛이 이제 생겨서 얘기가 다양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까면 되게 자기 영혼이 무너지는 것 같이 슬퍼해. 네가 뭔데 나를? 그러니까 그게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기 싫으니까 공격하는 거야. 그 평론가를 감히 내 작품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런 평가를 받았구나.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치 그 작품이 지금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좀 받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줘요. 책을. 자, 2부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고 와서 오늘 이제 광고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그 얘기랑 이제 교수님 평소에 활동하시는 거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